2014년 8월 카페베네는 매장 1000개를 돌파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가. 당시 스타벅스의 2배, 책도 나옵니다. 스타벅스를 이긴 토종 브랜드. 지금은 어떨까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매장 수는 1000개에서 176개, 매출은 1800억에서 158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매장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반면에 테라도사 돈가스집 사장님이 만든 커피 브랜드 카페베네보다 6년이나 먼저 생겼지만 그들이 매장 1000개를 돌파할 때 테라도사는 그제서야 서울에 첫 매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 가치가 1700억, 돈은 얼마나 벌까요? 작년 매출은 448억, 영업이익률은 작년만 낮습니다. 4%, 과거 3년 평균은 영업이익률 20%. 아름다운 수치, 모두 직영점만 운영합니다.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브랜드는 역사가 중요하다. 그런데 왜 카페베네는 시간이 갈수록 올드해지고 테라도사는 쿨한 곳이 될까요? 게다가 둘은 비슷한 시기 똑같이 스타벅스를 보고 똑같이 커피 사업을 했습니다. 오늘 그 차이를 알아봅니다. 주의사항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는 커피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 분야인 브랜딩에 초점을 맞춥니다. 커피하는 분이 보시기에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배울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카페베네를 비난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확장한 그들의 성과는 부인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저희는 몰락보다 배울 점과 보완할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오늘의 단어, 집착. 카페베네를 만든 김성건 대표. 그는 감자탕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맛이 없었나? 아닐 겁니다. 테라도사 김용덕 대표도 돈가스 팔던 분입니다. 다만 이 둘은 사업의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김성건 대표가 세일즈맨이라면 김용덕 대표는 엔지니어입니다. 먼저 김성건 대표, 운영한 브랜드는 행복 축풍령 감자탕 묵은지 가맹 사업입니다. 잘 됐을까요? 2008년 기사를 보면 가맹점 350개 준수합니다. 커피를 하게 된 이유는 캐나다로 유학 간 아이들을 보러 갔다가 기회를 봅니다. 팀홀튼, 캐나다 토종 브랜드가 스타벅스를 이기는 걸 봅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2008년 천호동에 1호점을 냅니다. 그리고 강훈 대표를 영입합니다. 스타벅스 국내 도입에 일조하고 폴리스 커피를 매각한 그는 확장에 능했습니다. 2개였던 카페베네를 3년 만에 451개로 만듭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노출, 그리고 또 노출, 광고에 집중합니다. 인터뷰를 보면 사이더스 HQ 정운탁 대표 이야기가 나옵니다. 투자는 물론 소속사 연예인을 저렴한 가격에 동원하기 위해 그를 설득했다 합니다. 이 광고 기억나시죠? 한예슬을 필두로 어마어마한 연예인들을 씁니다. 그리고 로데오점, 사이더스의 연기학원이 있는 건물에 매장을 냅니다. 이 건물 3층에 연기학원이 있고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매장으로 씁니다. 연습생들이 이곳을 이용하다 보니 카페베네는 핫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이런 과감한 투자는 카페베네는 본사에서 빵빵하게 투자하는 좋은 프랜차이즈다 라는 인식을 줍니다. 급속도로 점주들이 늘어납니다. 질문입니다. 적당한 제품, 광고를 집행할 자금력만 있으면 누구나 이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공식이 맞다면 후속 브랜드 망고식스도 대박이 나야 합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여긴 아주 중요한 변수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시장의 성숙도. 초기에 강훈 대표의 전략이 통한 건 아메리카노의 도입기입니다. 외식 사업은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 크게 2가지, 음식과 공간입니다. 이 둘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하나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카테고리가 성숙할수록 소비자의 수준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표를 보면 카페베네가 시작할 때가 도입기와 성숙기 사이 이쯤 될 겁니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 그 자체가 신선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성숙되고 소비자는 눈이 높아집니다. 카페베네 커피 맛없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소비자 눈높이의 부족한 품질, 특별한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 획일된 인테리어, 이 둘이 합쳐지면서 카페베네는 촌스럽지만 공간이 커서 가는 곳으로 몰락합니다. 김종덕 대표, 은행원을 나와서 돈가스를 팔고 스파게티, 와인을 거쳐 커피 사업을 합니다. 카페베네 대표와 다른 점은 커피의 맛에 반해서 시작했다는 점. 일본의 고급 커피를 먹고 반합니다. 이런 창업자의 동기는 시작부터 티가 납니다. 매장이 아닌 로스팅 공장을 세웁니다. 좋은 커피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좋은 원두, 그 원두를 볶는 방법, 로스팅, 추출 방법. 커피를 재배할 수는 없으니 그는 좋은 원두를 사서 로스팅하기로 한 겁니다. 인앤아웃 버거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패티 공장에 투자했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서부에만 매장이 몰려 있습니다. 왜냐? 패티 공장이 서부에 있어서 신선한 배달을 위해 확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그는 일본에서 원두를 받아 볶은 후 호텔과 레스토랑에 납품합니다. 그리고 매장을 내고 천천히 사업을 확장해 갔습니다. 당연히 성공은 더뎠습니다.
첫 4년간은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건물도 직접 설계하고 시공했습니다. 동네 주민에서 시작해 하나 둘 입소문을 탔고 결국 강릉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저는 테라로사 홍대 서교점을 간혹 갑니다. 가면 공간이 화려하거나 개성이 강하진 않지만 군더더기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트북이 있는 코너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갑니다. 정리합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도 테라로사는 올드해지지 않나? 숫자 이면에 있는 문제에 집중한다. 이들이 집중한 문제는 한 가지. 어떻게 해야 최고의 커피를 만들까?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테라로사 김영덕 대표는 미국에서 인텔리젠시아의 커피를 먹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왜냐? 부끄러워서. 나름 자부했던 자신의 커피가 초라할 정도의 맛. 그 매장에 하루 종일 앉아서 바리스타의 동작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전 세계의 커피 농장을 뒤집니다. 핵심은 이 부끄러움을 느낀 시기입니다. 창업 후 6년차. 나름 한국과 일본에선 커피 맛 끝판왕일 때입니다. 커피 맛에 대한 집요한 집착. 문제를 푸는 능력이 갈수록 월등해지니 시장이 성숙하는 속도보다 한 발짝씩 앞서갑니다. 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테라로사는 브랜딩을 위해 매장을 조금만 낸다. 이런 해석은 위험합니다. 희소성을 유지하는 게 브랜딩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확장은 중요합니다. 스타벅스 무수히 많지만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핵심은 확장의 속도가 우리 문제에 부합하는가입니다. 최고의 커피, 그 수준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속도로 매장을 확장하고 그 수준의 커피의 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비자의 규모와 상권에 맞춰 확장하는 겁니다. 카페벤의 문제를 망각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들의 빠른 확장, 가맹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이 많습니다. 큰 규모를 활용해서 작은 회사가 할 수 없는 커피콩을 수입하거나 잘 설계된 환경에서 로스팅을 하며 품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이점을 올바르게 썼다면 카페벤에는 테라로사보다 더 좋은 브랜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확장을 위한 확장이 됐다. 자,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매출 성장보다 중요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그 문제풀이 수준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이 집요할수록 좋은 브랜드가 됩니다. 마무리 질문입니다. 테라로사는 최고의 커피에 집착했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어떤 문제에 집착하나요?